자, 이제 크리스마노의 두 번째 평가전입니다. 지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는 저희가 뭐 리뷰도 했습니다만은 괜찮은 모습도 있었고 확실히 벤투호와는 약간은 다른 모습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단점도 있었고 바뀌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특히나 후반전은 좀 많이 드러났거든요. 이번에 우루과이는 사실 우리가 월드컵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그 비교 포인트들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리뷰 영상 때 네. 하나 빼놓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죠? 리액션. 와, 클린스만 리액션이 왜 이렇게 좋아요? 와, 그 손흥민 프리킥 꽂아봤을 때 맞아. 우와 하면서 약간 엄청난 세레머니 보여줬는데 제가 그 기자회견 때랑 네.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그 오나와 미소와 슈퍼스타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는데 경기장에서 리액션 사실 보는 맛 있거든 그거. 있죠. 네. 중계로도 보는 맛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그동안 안 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이끌었을 때 1승 1무. 2018년에 이겼고 이번에 아주 중요했던 카타르 월드컵에는 0대 0으로 비겼죠. 맞죠. 그래서 1무를 기록했는데 벤투 감독이 지지 않았던 상대 우루과이를 상대로 클린스만이 좋은 결과를 낸다면 클린스만의 리액션은 훨씬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그만큼 이번 경기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도 욕심이 날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루과이에도 슈퍼스타들이 여전히 질비하고 월드컵 때 비겼기 때문에 이번에 잡는다면 더욱더 선수들의 사기라던가 클린스만 감독과 그 코치진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좀 생길 것 같고 지금 이제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우루과이 그 카타르 월드컵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본인이 직접 사임을 했고요. 마르셀로 브룰리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었던 마르셀로 브룰리 감독이 이번에 임시 감독으로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근데 멤버가 월드컵 때랑 비교하면 좀 아쉬운 편이에요. 뭐 부상자도 있기도 하고. 일단 월드컵 때 징계를 받아서 이번에 A매치 출전이 안 되는 선수들이 무슬레라 골키퍼, 디에고 고딘, 그리고 호세 히메네스, 여기 에딘손 카바니 4명의 선수는 피파 A매치 징계로 인해서 이번에 출전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고딘과 카바니는 굳이 엄연히 따지면 이번 경기는 징계에서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한 경기 징계였기 때문에 일본전에 출장 정지였고 그럼 우리는 나올 수가 있었구나 원래? 원래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루과이 대표팀이 굳이 고딘과 카바니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기 때 따로 뽑지 않고 그냥 3월 A매치 때는 명단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고딘이랑 카바니 또 보고 싶긴 한데. 여기에 카바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상이라서 매치핏이 별로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지금 이번에 뽑히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상으로 빠진 또 한 명의 여러 명의 주축이 있습니다. 수비 아라우호. 아라우호 선수가 월드컵 때도 몸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빠지게 됐고 대 아라스카에타. 자기의 클럽팀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지만 대표팀에서는 윙도 약간의 메짤라 같은 중앙 미드필더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미 역시도 가능한 이선의 전지역을 소화 가능한 대 아라스카에타도 굉장한 유망주인데 이 선수도 이번에 낙마가 됐고요. 벤탄쿠르도 당연히 지금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게 됐고 데라크루즈와 지금 리버풀의 다윈 누네스까지 모두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명단에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주전급 멤버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타다라고 생각했던 멤버들이 좀 아쉽게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루과이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건 간에 우리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유독 약했어요. 벤투 감독이 2018년 평가전 때 우루과이를 잡기 전까지 우리가 우루과이에게 무승이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때도 결국은 16강에서 아쉽게 이제 패배를 했었는데 1승 2무 6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루과이에게 그동안 약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우루과이가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가졌던 우리와의 평가전에서 물론 홈이긴 했지만 우리가 우루과이를 처음으로 꺾었습니다. 이번에 클린스만도 월드컵 끝나고 직후에 있는 우루과이의 평가전에서 예전에 벤투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루과이를 잡아내면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은 굉장히 궁금하죠. 일단은 우루과이 좋은 팀입니다. 선수들이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팀을 상대로 어떤 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우루과이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죠. 일단 월드컵 때 우리가 우루과이에게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때만큼의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경기력을 좀 되짚어보면 우리의 핵심은 빠른 전환이었습니다. 일단 우루과이가 빌드업을 할 때 쉽게 빌드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한 압박을 걸기도 했고 또 압박을 걸면서 압박이 풀린다 싶으면 투톱까지 아래로 내려와서 그때 당시 투톱이 우리가 이재성과 황의조였거든요. 둘 다 진짜 많이 뛰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투톱의 선수들까지 아래로 내려와서 4-4-2를 기준으로 우리 진영에 최대한 간격을 좁히는 약간의 진짜 밀집된 수비 형태까지 우리가 좀 보여줬습니다. 압박을 할 땐 과감하게 해주고 돌아와야 될 땐 빠르게 돌아오면서 정말 공간을 일체 주지 않는
전원 압박의 형태, 예. 저 빠른 전환의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정말 엄청난 아주 좀 끈끈한 수비를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또 압박을 펼치기 위해서는 상대 진영으로의 롱패스를 우리가 과감하게 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벤투 감독이 부임하면서 우리의 빌드업 체계가 굉장히 유연해졌고 또 우리의 후방 선수들의 구성을 보면 다 볼을 잘 차요. 뭐 김민재 선수 물론이고 김영건, 정우영, 황인범 다 이제 전방으로 볼 배급에 굉장히 능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 우루과이를 상대로 상대가 비워두고 있는 측면 공간에 빠르게 롱패스를 뿌리면서 우루과이도 사실 무리하게 올라오기보다는 약간 끈끈하게 버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우루과이가 차마 정비도 되기 전에 우리가 롱패스로 과감하게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네. 공략법을 택했습니다. 사실 그런 공략법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또 나타날 것 같은 이유가 콜롬비아전 때 오히려 벤투 때보다 롱패스가 좀 더 거리가 길어지고 자주 시도한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콜롬비아전 때도 우리가 상대 뒷공간을 향해서 그쵸, 롱패스를 했잖아요. 예. 분명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면 우루과이의 뒷공간 쪽으로 빠르게 볼을 좀 넘기는 그런 형태의 좀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루과이가 그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있을 때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할 때도 네. 빠른 템포로 자기 진영에 올라오는 팀에게는 은근히 고전할 때가 있었어요. 이 팀도 압박을 잘하는 팀인 건 맞는데 압박을 하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야 될 때 본인들의 전환 속도보다 상대 전환 속도가 빠르면 약간 불안함을 노출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와의 카타르 월드컵 첫 번째 경기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파고들었던 거죠. 네네네. 아마 클린슨 감독도 이번에 롱패스를 통해서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나가는 과정을 좀 지시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수비진이 대체적으로 우루과이의 수비진은 경합 능력은 좋지만 좀 느린 발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해서 약간의 약점들을 분명히 노출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우가 또 없기 때문에 분명 월드컵 때 우리가 우루과이의 뒷공간을 그렇게 속도를 통해서 넘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번에 우루과이의 차출 명단을 보면 코아테스, 세바스티안 카세레스, 산티아고 부에노 중에 분명 중앙 수비로 2명이 기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3명 다 기존의 주전들이었던 히메네스, 고딘과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인 수비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편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빠른 템포로 빠른 전환 속도를 보여준다면 공격에서는 충분히 우루과이를 공략할 만한 무기가 롱패스와 빠른 전환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단점들이 있었어요. 후반전에 뭔가 체력 쪽으로 뭐 쉽지 않다 보니까 위쪽과 아래쪽에 좀 공간도 많이 벌어졌고 좌우 풀백의 뒷공간도 좀 허용하는 장면들이 네. 있었는데 우루과이 상대로 경계해야 될 포인트도 한번 봅시다 한번. 일단 역시 우루과이의 예. 압박입니다. 근데 예. 저는 우루과이가 당연히 이번에도 아주 좋은 전방 압박을 펼칠 텐데 우리의 자신감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체계를 믿고 싶습니다. 벤투 감독의 4년 동안 우리가 빌드업의 체계가 굉장히 유연하게 잘 완성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상대가 한 3명, 4명 압박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숫자로 대응할 줄 알더라고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걸면서 상대 압박을 당기고 그걸 풀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루과이의 압박이 분명 들어올 텐데 우리가 그래도 탈압박과 전진을 잘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되고요. 아 황인범, 이재성 후반에 들어온 이강인까지 그 미드필더 쪽에서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분명 우리가 이번에도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거라 믿고 있고요. 후방에서의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우루과이도 자기들이 빌드업을 할 때는 롱패스를 과감하게 뿌리는 스타일이에요. 뭐 카반이나 물론 누네스가 뭐 공중볼을 잘 따는 형은 아니지만 다윈 누네스가 되게 많이 뛰면서 롱패스 올라올 때 뒷공간 파고들면서 공간 만들고 속도로 상대 이기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우루과이가 그 전방 자원들을 믿고 롱패스를 좀 많이 올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방에서의 집중력이 중요한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카바니도 없고 다윈 누네스도 없다는 점. 전방의 무게감이 아무래도 한창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막시 고메스 사실 예전에 이강인 선수하고 같이 뛸 때 아 그쵸 예. 야 그래도 이강인의 패스를 좀 받아먹던 선수가 막시 고메스였는데 예. 이강인 떠나고 막시 고메스도 라리가에서의 커리어가 내내 내리막을 탔어요. 발렌시아 팬들은 되게 답답해하셨을 정도니까 지금은 트리키의 무대로 건너갔는데 막시 고메스의 폼이 우리 기대치만큼 높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나단 로드리게스나 아니면 스페인 무대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라나다에서 특히 좀 애매했죠. 그리고 지금 고국 무대로 인데르가 있는 아레소 같은 자원들이 지금 전방에 뽑혀있는데 우루과이가 지금 전방의 무게감도 확실히 주전주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앙 수비에서의 부담은 또 김민재가 있으니까 잘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문제는 측면입니다. 우리도 약점이 지금 하나 노출이 됐어요. 바로 왼쪽 수비죠. 왜냐면 이 김진수 선수가 예. 콜롬비아전 경기 초반에
허리 교체아웃 쪽에 됐죠. 부상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교체아웃이 되었고 지금 이제 왼쪽 풀백에 서령우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지만 서령우 선수도 이번이 A매치에서의 예, 어쩌면 데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예. 그 아니냐면 이기재 아니면 김문환까지. 김문환 선수는 좌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이번에 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김진수가 있을 때는 카타르 월드컵 때 김진수가 본인의 맞상대였던 파쿤도 펠리스트리의 드리블을 깔끔하게 막아냈어요. 사실 파쿤도가 월드컵 즈음 그 전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폼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네. 파쿤도가 근데 최근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 선수도 약간 애국자형 선수가 맨유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보여준 게 짙지 않더라도 그쵸. 대표팀에서는 꾸준히 주전이고 예. 대표팀에서는 평균적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김진수는 그 선수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상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진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왼쪽 풀백이 누가 됐든 간에 파쿤도 펠리스티니는 분명 부담되는 상대일 것이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계가 되고요. 전후반의 경기 내용이 잘 유지될지도 중요하죠. 콜롬비아전에는 전반전은 정말 나무랄 데 없었던 맞죠. 최고의 45분. 하지만 후반전은 지치다 보니까 공수에서의 간격도 벌어지고 왼쪽에서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그러면서 약간 우리의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과연 전후반의 경기 내용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핵심이 네. 될 수 있겠죠. 자, 콜롬비아전은 아쉽게 클린스만호의 첫 번째 승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우루과이전은 한번 첫 번째 승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